앤서니 타로 카드 배우기 입문편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타로를 모르시는 분들도 타로 카드가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제 소개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네, 재밌겠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프롤로그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프롤로그는 우리가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책에서 어, 이제 설명하는 글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프롤로그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프롤로그의 어원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그리스 신화의 한 명인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프로메테우스 그림을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편 가기 전에 네, 그런 어떤 서막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타로 카드 배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기 전에 어떤 서막 같은 그런 이제 본편의 내용을 뭐 상징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프롤로그라 하는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어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누구냐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한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들에게 제공을 해서 저희가 불을 가지고 고기도 익혀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림은 제우스한테서 불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훔쳐서 인간들한테 주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프롤로그와 이런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해봤습니다. 타로가 이제 또 신화랑 또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넣었고요. 저는 그 앤서니 타로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타로 카테고리로 친구 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7,000명, 7,100명 정도 회원수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타로보 써니몽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채팅하는 로봇이죠. 챗봇이 챗봇 타로를 봐주는 챗봇, 그러니까 타로봇이라고 제가 이름을 졌죠. 그래서 타로봇을 이제 써니몽을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작 운영하고 제가 그거 할 때 이제 밤새서 했었거든요. 또 그때는 이제 직장 다녔을 때라 좀 더 힘들었었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에 그 앤서니 타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앤서니 타로 카드 배우기와 그 앤서니 타로 힐링 쇼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이 좋아요 뭐 시작하기 클릭하면 타로 상담이 공짜 이렇게 돼 있는 게 제 페이스북에 있는 써니몽 페이지에 있는 그 대문이에요. 대문 그림이에요. 그때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어요. 타로봇이 계속 타로를 봐주고 있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제 타로점 보기라고 하는 게 이제 카톡 검색창에 타로점 보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게 뜨고요. 타로라고 치셔도 제게 위에 뜨더라고요. 예, 메뉴에 뜹니다. 그래서 앤서니 타로 로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금방 아실 거예요.
네. 자, 타로와 사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어, 타로와 사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연일월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년월일이죠. 이걸 이제 가지고 그거를 근거해서 인생 전반적인 기룡화복을 예측하는 게 사주죠. 예, 그거를 표현하는 여덟 글자가 그래서 팔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죠.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는 그런 네 가지 요소와 그걸 표현하는 여덟 가지 글자, 그게 이제 사주팔자입니다. 예, 그거 사주는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해서 뭐 볼 수 있죠. 거시적인 관점이고요. 그리고 사주는 이제 보러 가시면 뭐 여기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주 전문가가 쭉 풀어줍니다. 그래도 사주 전문가들도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은 뭐가 궁금한데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밤새야 되거든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얘기하면 쭉 풀어주죠.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타로는 질문을 통해 해석을 해주죠. 예.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사주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배우기 어려운 이제 좀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타로는 이미지로 학습이 쉬운 거죠. 근데 타로는 위에도 나와 있지만 78장의 카드로 현재와 과거와 현재 흐름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1년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보고요. 어떤 마음 상태나 뭐 이런 합격 유무나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콩순이님, 중세 시대 그림이 많은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따가 저기 타로의 역사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어, 그 라이더 웨이트라는 사람이 그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그 100년 넘었어요. 그 카드가 나온지.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네요. 작가가 그렇게 그린 거죠. 네. 자, 그래서 타로 카드 이 78장이 이렇게 지금 보여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 뭐냐면 메이저 카드 22장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6장의 마이너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 마이너 카드를 또 세분해서 나눈다 그러면 16장의 코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코트 카드를 분리한 이유는 인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뒤에 또 나오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는 타로 카드를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선 타로 카드를 공부하시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게 돼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저희가 긍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긍정적으로 해요.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카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상대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다 듣잖아요. 저도 고민거리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타로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타로를 가지고 잃어버린 휴대폰도 찾는 경우도 있어요. 네.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급해서 막 뛰어나가죠. 핸드폰 찾으러. 그게 아니고 이제 타로 카드로 딱 보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네. 그래서 좀 끈끈해져요. 네네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타로를 볼 줄 안다 그러면 타로를 보는 그 마스터 중심으로 사람들이 딱 모이게 돼요. 나도 좀 봐줘 이러면서. 저는 예전에 술집에서도 어떤 후배를 봐주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저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도 얻어먹고 타로도 봐드리고 뭐 이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로를 공부하게 되면 직관력이 향상이 돼요. 직관력이라는 것은 순간의 판단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요. 그래서 타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어떤 그런 직관력이 향상이 됩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콩순이님, 퀸제이님. 네, 오늘 저는 인기 없습니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자, 타로는 여러 학문의 집합체입니다.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숫자에 예전에 예전 사람들이요, 숫자에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을 이제 있다고 부여했어요. 숫자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숫자와 함께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우리가 배우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학은 상대의 심리나 특히 이제 연애 심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멘탈이 좀 강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데 멘탈이 약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적인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연애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떤 잡학 같은 거 신화 그리고 세상 모든 얘기를 다양하게 듣기 때문에 지식도 쌓여요. 네, 지식도 쌓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이 카톡 타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톡 타로라고 해서 제가 거의 예전에 1세대입니다. 1세대 카톡으로 타로를 보는 그때 당시에 이거를 보시는 분이 많지 않았었어요. 네네. 카톡 타로를 그때 당시에는 보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하여튼 뭐든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 빠르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뭐 얼마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카톡으로 타로를 보는데 카톡으로 타로를 보면 장점이 전화는 거의 그냥 전화 통화만 하잖아요. 카톡 타로는 카톡에 있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죠. 타로 그림을 보면서 상담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전화 타로에 비해서는 왜 타자를 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네네네. 자, 처음에 제가 카톡 타로라는 걸 했을 때 0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회원 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카톡 타로를 했을 때 정말 이거를 어떻게 모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명 달성했을 때 신나가지고 100명 달성했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더니 이제 1000명 달성하고 지금은 이제 7000명까지 회원수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처음에는 카톡 타로를 할 때 그냥 고민을 많이 했죠. 얼마를 받을 것인가 부터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냥 직접 와서 카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카드를 선택하는 거를 이제 선호를 보통 하시는데 타로점 보시는 분들이 카톡 타로를 할까부터도 가능 여부도 고민을 제가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할 때 또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왜냐면은 카드 뭐 10장을 뽑으면 10장을 다 찍어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마케팅하는 부분까지
제가 고민을 엄청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로를 제가 지금은 고객분들이 뭐 뉴욕이나 시애틀이나 뉴질랜드나 호주, 뭐 필리핀, 뭐 중국 다양한 곳에서 저한테 타로를 보시거든요. 그 타로를 보실 때 대부분의 여쭤보시는 것들이 상대방의 속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묻는데 질문자가 직접 카드를 뽑을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3자의 마음이 궁금한데 그러면 제3자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질문자가 뽑던 제가 뽑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타로가 가능하겠구나. 전화 타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카톡은 정체예요. 제가 봤을 때 역시 대세는 유튜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 TV에서도 방송을 해봤고 또 아프리카 TV에서도 해봤는데 대세는 유튜브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카톡 타로의 장점이 보시면 어떤 공간의 제약이 없죠. 제가 샵에 계신 분들은 월세도 내시고 또 샵에 계속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고객분들을.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니까 뭐 활용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카톡 타로는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먼저 예약을 잡고서 타로를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해외에서 본 적도 있고 지방 내려가서 본 적도 있고 뭐 여행 가서 본 적도 있고 예, 그런 이제 어떤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뭐 핸드폰만 들고 계시면 뭐 어디서든 볼 수가 있죠. 뭐 제주도에서 저를 만나러 일부러 서울 올 리도 없고요. 그런 이제 뉴욕에 계신 분이 저한테 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뉴욕에서든 어디서든 자유자재로 공간에 제약 없이 타로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보면서 또 상담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상담했던 이력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을 이제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밤늦게라도 상담 가능하죠. 저는 새벽 3시, 4시까지도 한번 상담해 봤네요. 요즘에는 자면은 몰라요. 근데 안 잘 때 주시면 어쩔 때는 잘라고 누웠는데 딱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보는 경우도 있고 너무 피곤하면 못 봐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이 DB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16년 5월 달에 174명의 회원수를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한 3,318명 정도의 회원을 모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카톡 타로로 회원수 1위를 그때 해서 지금 2018년 10월 이전에 지금까지도 아직 저보다 회원수가 많으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7,100명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은 IT 기술이 삶의 패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날로그 시절에는 직접 가서 봐야 되고 불편하고 예약 잡아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새는 진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DB 보유수가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얘는 회원수가 10명이야, 얘는 회원수가 100명이네, 얘는 회원수가 1000명, 이거에 따라서 가치 척도가 달라집니다. 고객분들이. 왜냐면 그만큼 과거에 어떻게 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플러스 친구 제가 통계를 이제 좀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연애운이 대부분입니다. 타로 상담 대부분이 여자 고객분이시고요. 그래서
연애운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뭐 시험운, 뭐 합격운 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인 통계를 보시면 올해인가 나왔던 자료예요, 자코리아에서. 그래서 중소기업 직장인 희망 연봉이 지금보다 평균 530만 원 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이 연봉을 얼마 정도 더 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530만 원이 평균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투잡으로 타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그래서 타로를 배워서 이 중소기업 직장인의 연봉 530만 원이 아니라 더 크게 벌 수 있다는 걸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제 달력인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했던 거예요. 보라색이 나온 것들이 이제 제가 번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월세도 없고 시간도 적게 들고, 왜냐면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고요. 일한 만큼 버니까. 그리고 공간에 제약 없고 출퇴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스프레드 천하고 타로 카드만 있으면 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잡으로 충분히 번다. 희망용 모형이 연 530만 원이잖아요. 저는 한 달에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두 명의 점장이가 있습니다. A란 점장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춘이 가기 전에 동남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니 몸을 정갈이하고 마음을 다한다면 그 기인이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그 기인을 놓친다면 서풍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야. 이거 점을 보러 간 거죠.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집에 있는 점장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A라는 점장이는 어, 능력이 있는 점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점장이, 장사가 잘 되는. 이게 틀릴 수가 없죠. 청춘이 가기 전에, 청춘의 기준도 애매하고 동남쪽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의 집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쵸? 그리고 몸을 뭐 씻으란 얘기인지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귀인 놓치면 서풍은 언제든지 불겠죠. 이게 언제 불었는데 안 올 수도 있고, 이거 참 환장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틀릴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점장이는 장사가 잘 되는 점장이죠. 그 다음에 B 점장이를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너희 어머니가 이번 8월을 못 넘기시겠구나, 이렇게. 이건 뭐냐면요, 딱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점장이 앞으로 그냥 사람들이 쫙 씁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버리면 이분은 그냥 계속 먹고 삽니다. 소문이 나죠, 입소문이. 근데 제가 이 두 점장의 전략을 왜 올렸냐? 우리가 타로 카드를 배우는 게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로를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이지, 타로 마스터가 무슨 점장이인 양, 다 세상을 아는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를 그런 점장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카드를 리딩하는 사람이다, 요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뭐 되게 큰 뭐 신내림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공부하는 거예요. 타로 카드를 공부하는 거죠. 네. 자, 그래, 타로의 역사가 나왔네요. 중세시대 그림 보시면 14세기 인도에 만들어졌다는 썰도 있고, 십자군 원정 썰도 있고,
그냥 역사가 그렇게 내려와요. 이탈리아 썰도 있고요. 인도, 중국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타로의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으니 그때 중세 시대 그림이 많다라고 콩순이님 아까 질문하신 게 어, 그때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면 예전에는 타로를 부유층에서만 썼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5세기에 인쇄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중화된. 예전에는 부자들이 서로 결혼할 때 어, 서로 타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서로 결혼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보셔야 될 거는 황금새벽해입니다. 황금새벽해. 황금새벽해가 의미가 있어요. 네. 황금새벽해가 어, 마법 뭐 신비주의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단체인데요. 황금 새벽해를 기준으로 모던 타로냐 클래식 타로냐 이걸 나눕니다. 그래서 이전은 클래식 타로, 그다음에 이후는 우리가 배울 모던 타로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타로가 있는데 타로에서도 라이더 웨이터가 그 황금 새벽해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디자인은 뭐 콜먼 스미스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카드가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이거를 많이 공부합니다. 이 카드를 공부하고 나서 누구나 그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계열의 카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타로의 색채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해석할 때. 박가영님 상황이 바쁘셔서 못 들으시나 보네요.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아유,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때 들으세요. 나중에 라이브로 듣고 싶으신 거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타로 카드가 맞지 않을 경우가 언제일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을 잘 하지 못했을 때 타로 카드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긍정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부정으로 질문한다거나 우리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언제 헤어질까요? 뭐 이렇게, 예? 남녀간에 연인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어떤 질문을 잘하지 못했을 때 타로 카드가 잘 맞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오픈방 앤서니 타로 카드 배우기라고요. 타로 배우실 분들은 앤서니 타로 카드 배우기 오픈방 카톡에서 검색하셔서 오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제 한 게 뭐 새로운 이성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 찾 어디라고 이야기하냐고 제가 카페에 올려놨었습니다. 새로운 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카드에 써 있나? 예를 들면 뭐 식당, 뭐 헬스장, 아니면 술집 뭐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타로 카드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댓글들을 달아달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썼었습니다. 이게 질문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사실. 새로운 남자친구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뭐 클럽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디서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또 다시 질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거기서 한번 제가 더 다룰게요. 그 다음에 상대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차가 팔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차가 왜 선생님 차 파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동생이 사고를 쳐서 차를 팔아서 해결을 해야 된대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로를 볼 때 동생이 사고 친 거를 해결이 잘 될지를 봐야 되는데 차 팔 건지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전 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인가요? 어떤 마스터가 자기는 얘기 안 듣고 한대요. 안 듣고 타로를 본대요. 그러다가 망신당한 거 한번 봤어요. 사전 상담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질문자와 마스터의 기준을 맞춰서 타로에게 물어봐야지, 아니면 우주에게 물어봐야지, 그것을 그냥 셔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덕목이죠. 해석을 잘못했을 때. 그래서 타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석 제대로 해야 돼요. 타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이제 타로 보시는 거 보면 좀 아닌데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것이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카드처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거 뭐냐면 이 카드가 어떤 변하세요라든가 어떤 갈등은 묻어두고 가세요 이랬는데 막 갈등을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막 깽판 치고 이래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처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이런 경우에 카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2013년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코리안 시리즈에 나온 예인데, 제가 사실 좀 창피한 예입니다. 저를 자학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 아니면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제가 두산 팬이었는데 삼성하고 2013년대 한국 시리즈를 타로로 누가 이길지 봤어요. 그때 제가 한창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직 철이 덜 들었죠, 제 속으로. 그러면서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까지 제가 맞췄어요. 누가 이길지 타로 카드로. 그랬는데 이것을 또 인증한다고 문자로 보낸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오늘도 두산이 이기는 것으로 타로가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뭐 맞아가지고 돗자리 까세요 뭐 이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스포츠 토토라는 거예요. 스포츠 토토.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사행성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주식 이런 거, 비트코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한 거죠. 그 뒤로 다 하나도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예, 신기해요. 그 뒤로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본다고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거를 타로를 활용해서도 안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셨죠? 자, 타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의 마음이 어떤가요? 이게 아까 그 질문하고 같죠. 새로운 이성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어떤가요? 그쵸? 어떤가요 할 때 뭘로 보냐면 오셔진 카드로 봐도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돼요. 거기는 속마음 보는 카드니까. 네, 심볼론이나. 근데 윤희로 솔직히 보긴 보거든요. 근데 좀 제가 현업에서 뛰면서 풍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답을 여기서 공개할게요. 카페 새로운 이성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운 이성을 어디서라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새로운 이성을 동호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성을 소개팅으로 만날까요? 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나 어떤 곳을 어떤 모임 같은 데를 내담자 보고 질문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떤가요? 정말 사람 마음은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오전하고 오후가 다르고요.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마음이 어떤가요? 수없이 바뀌어요. 수없이. 사람 마음은. 그것을 78장의 카드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약간 비관적인,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보려면 좀 오쇼제냐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을 합쳐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남자친구가 없는데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남자친구 먼저 사귀세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면 그냥 셔플하면 안 돼요. 예. 남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묻고, 그리고 없다면 남자친구가 생길까요를 봐야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좋아할 수 있어? 이거는 본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좋아할 수 있어? 이런 질문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내담자가 뭐라 그럴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학교와 B 학교 중 어디를 갈까요?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다기보다 질문 선택하는 타로인데, A 학교와 B 학교 중 어디를 갈까요? 하면 A든 B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합격의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타로는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질문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결과인데 어디를 갈까요지 합격할까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문에 충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올해 1억을 벌까요? 올해 1억을 벌까요? 올해 안에 1억을 벌지 안 벌지 볼 수 있죠. 근데 9,999만 9천 원을 벌어도 1억을 못 본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타로 나중에 이제 저한테 따로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을 보는 부분은 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가 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아까 차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까 차가 팔려는 이유가 동생이 사고 쳐서였잖아요. 그거와 같은 뜻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게 전세가 나갈 수 있을까요? 왜 물어봐야 돼요? 네, 그렇죠. 타로 질문은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나타낸 카드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타워 카드 검 10번, 검 3번 대부분 부정의 카드잖아요. 이 카드들이 음, 이 카드들이 부정의 부정이면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으로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할까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타워 카드가 나와버리면 부정 질문에 부정이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검 10번, 검 3번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로는 긍정으로 질문해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가 수비학 얘기했습니다. 이 수비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수비학은 그 숫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누메루스와 사고 표현 사상을 의미하는 히라버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전 사람들이 숫자에 어떤 도덕, 철학, 뭐 이런 가치관 이런 걸 넣었어요. 그것을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1번은 뭐 창조, 시작, 도전 뭐 이런 뜻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영원수라고 해서요.
그 본인의 생년월일을 더해서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 올해 운세도 영혼수와 합쳐서 같이, 그러니까 생년월일하고 합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수비학을 알아야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 카드 22장 지금 보고 계신데요. 예. 해석은 수비학의 숫자와 카드명과 이미지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클로제지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 0이란 숫자가 있잖아요. 이 0이란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그런 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해석을. 여기서는 이제 0이란 숫자는 없는 것을 뜻하는 있는 수잖아요. 그쵸? 없는 수를 뜻하는 있는 수. 그러니까 없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저 카드 같은 경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봤을 때 이제 연애할 때 이 남자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 많으세요. 그거 보면 대부분 0번 카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더 풀이라는 카드명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이미지로 해석을 하죠. 여기에서는 바보가 길을 떠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왜냐면 여행을 떠나는 그 사람의 어떤 개나리 보침이 되게 작습니다. 그쵸? 그리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쵸? 걸어가고 있어요. 옆에 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의미는 연애운에 대해서는 관점에서는 어떤 서로 마음을 주고받긴 해도요. 이분은 구속할 수 없어요. 구속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남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수비학의 숫자와 그런 이미지들이 다 섞여서 카드 해석이 녹아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코트 카드 16장입니다. 코트 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왕이냐 여왕이냐 기사냐 시종이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원소들이 등장합니다. 메이저 카드에 보시면 메이저 카드에도 원소들이 있지만 코트 카드에는 이 원소와 네 가지 원소와 그리고 계급과 이미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숫자가 없죠. 수비학에 숫자가 없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그러니까 수비학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코트 카드는. 수비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코트 카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급이나 원소, 이 원소가 뭐냐면 그 세상을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를 얘기합니다. 지수학풍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요. 물, 불, 흙, 공기. 그게 컵이 물, 불은 완드, 흙은 펜타클, 검은 공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원소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거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본 영화 그 천사와 악마에서도 그 바티칸을 위협하는 어떤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가 교황의 후보자들을 한 명씩 죽여요. 근데 이제 톰 행크스가 그거를 암호학 박사니까 암호학 박사인지 하여튼 뭐 옛날 뭐 푸는 박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다녀요. 나쁜 놈들 예언을 하고 막 죽이러 다니니까 교황 그 후보들을.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불의 성질을 가진 성당
그리고 물의 성질을 가진 성당, 뭐 이걸 다 찾아다녀요. 물불 흙공기가 나와요. 그 영화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냥 허황된 게 아니다. 예. 우리 타로 카드에도 녹아져 있다. 재밌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 영화에서는 그 열쇠 두 개가 교차돼서 나오는데 그게 교황을 뜻하는 걸로 나와요. 그 영화에서도 저희 신비사제 카드도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 40장입니다. 마이너 카드 40장은 보시면 수비약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에 숫자와 그리고 원소 네 가지 원소와 그리고 이미지로 해석을 합니다. 얘는 카드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수비약의 숫자는 그 원소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컵 8번이다 그러면 컵이 8개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셀 필요 없으세요. 예? 검 10번이다 그러면 안 세봐도 검이 10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어떤 마이너 카드의 어떤 수비학적인 것과 네 가지 원소와 이미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타로 해석 끝난 거예요. 네. 각 원소마다 알아야 되겠지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은 다 아신 거예요, 이제. 자, 카드에 좋은 카드, 안 좋은 카드가 있을까요? 카드에는요, 좋은 카드, 안 좋은 카드가 없습니다. 다 긍정과 부정의 뜻이 카드마다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 안 좋은 카드가 없어요. 데스 카드도 보시면 좋은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어요. 둘 사이가 잘 될까요? 이랬을 때 덱스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헤어진 남자든 아니면 좋아하던 남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는 거죠. 질문자 입장에서. 근데 데스 카드 딱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잘 안 되니까. 그리고 타워 카드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각 카드는요.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데스 카드 떴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또 어떤 변화가 있고 나면 새로운 또 시작이 되니까 우측에 보면 또 태양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떤 분께서 저한테 실제로 질문하신 거예요. 저희 단골이신데 소개팅한 남자가 있는데 저를 뚱뚱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거 질문이 남들 보시면은 되게 웃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개팅 하는 남자한테 나를 뚱뚱하게 볼지 안 좋게 통통하게 볼지가 너무 중요하신 거라고요. 이분은. 이거는 뭐냐면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안 지불하고 차이잖아요. 제 주변에도 타로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이 보고 싶어서 원하시면 정말 봐드릴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봐봐 심심하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타로를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요. 정말 궁금하다. 내가 정말 궁금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보게 됩니다. 이 분은 본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비용 지불 없이 그냥 봐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않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분한테 제 시간을 할애해서 타로를 봐드리기가 저는 싫죠. 왜냐면 저는 하는 일이 많은데 그쵸? 바쁘잖아요. 우리 서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이분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네. 자, 배열법입니다. 배열법 위에는 3카드 뭐 관계 배열법 뭐 이렇게 꿈해몽 스프레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배열법은 초보자분들은 배열법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자유배열법을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타로 보시는 분들에게 그냥 대화하면서 한 장씩 뒤집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배열법이라는 것은 꼭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만드셔도 되고요. 어, 또 뭐 그냥 따는 분 하시는 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꿈의 몽 스프레드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지금 넣어놔봤는데 카페에도 있습니다. 저희 앤서니 타로 카드 카페에 저거 제가 한번 써봤는데 괜찮아요. 예, 꿈의 몽도 카로 카드로 하면 내가 왜 그 꿈을 꿨는지 이유가 설명이 돼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앤서니 배열법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수 타는 사람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한 얘기인데 사실 연애학입니다. 연애학. 연애학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잠수 타는 남자 심리와 여자 심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잠수를 탔다는 것은 이렇게 안 해도 관계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관계를 끝내고 싶은 거죠. 음, 그런 거를 이제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얘기해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타로버 써니몽을 만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정말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저 새벽 3시, 4시까지 이거 만들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에 쏟는 시간과 투자한 뭐 제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로 정말로 신경 많이 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근데 뭐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여튼 보람 있어요. 뭘 해냈다는 것은 재밌어요. 저도 가끔 봐요. 자, 저의 보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다면 저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예. 보시면 뭐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힘이 난다 그러고 뭐 이러면 저는 기쁘죠. 저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또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달래주고 그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죠? 나와 같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 위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참 큰 혜택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런 타로를 보는 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힘든 분들의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고민해주고 이런 자세야말로 타로 마스터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앤서니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요. 앤서니 호킨스 경이거든요. 이분이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배우 중에 한 명으로 칭송받고 있고요. 양들의 침묵에 나오셔가지고요. 15분 출연했나 이러셨는데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셨어요. 이분의 성이 이제 앤서니 호킨스신데 이분이 이름이 자 이분을 이제 존경하는 거죠. 닮고 싶고 왜 그러냐면 이분은 헐리우드 명예 전당에도 헌액되었고요. 뭐 배우로서 많은 걸 누렸는데 이분이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꿈을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가 이따가 음악 마지막에 들려드릴 텐데, 왜냐면 중간에 하니까 무슨 저작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할 텐데, 이 앤서니 호킨스 이분의 꿈이 뭐냐면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앙드레 류라는 사람이 연주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앙드레 류라는 사람이 그 오스트리아 바이올린 잘 키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거의 뭐 클래식계 서태지입니다. 서태지.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으로 잠실 주경기장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한번 공연한다 그러면 꽉 차요. 클래식 그렇게 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앤서니 이분이 전화를 합니다. 내가 작곡한 음악을 연주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앙드레 루가 싫은데요. 또 몇 번 얘기했어요. 또 전화해서 싫다고요. 이렇게 한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다가 계속 안 받아주니까 앤서니 호킨스가 앙드레 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사실은 앙드레 류네 앤서니인데 내 거 좀 해줘.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러고 그 사람의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 음악을 제가 이따가 들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그쵸? 그게 이제 앤서니 호킨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이루죠. 거의 80 다 되셨어요, 이분. 제 꿈은 이런 어떤 타로 상담과 그런 어떤 심리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런 타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타로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같이 이루시고 싶으신 분들은 앤서니 타로 카드 배우기라는 카톡 오픈방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저와 관계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죠. 이 제가 에필로그라고 쓴 이유는요. 이 에피메테우스라고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 동생인 이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의 능력이 좀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어떤 인간의 능력을 주는데 이 사람은 후에 능력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만들었고 또 인간에게 또 재앙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가지고 화가 나서 이 에피메테우스한테 그 판도라의 상자 있죠. 그거를 보낸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판도라가 정말 이뻤나 봐요. 결혼을 해서 그 열지 말아야 되는데 또 판도라가 그 상자를 결혼을 한 거예요. 판도라랑. 그런데 판도라가 상자를 연 거죠. 열었더니 그 안에 무슨 인간의 욕망, 실망, 배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이렇게 깝깝한 세상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의 원은 에피메테우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뜻이에요? 먼저 생각하는 자예요. 에필로그가 본편 전에 있잖아요. 근데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생각하는 자예요.
뒤늦게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타로를 안 배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도 없었을 거고 또 이렇게 방송도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타로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꿈을 또 찾게도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꼭 타로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꼭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부딪혀보고 잘 되든 못 되든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정하고 다시 앞으로 나가고 수정하고 나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구독과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이제 일주일에 3개 정도 올라가요. 월, 수, 금 이렇게 3개 올라가는데 댓글에 긍정적인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께 어떤 재능을 기부하는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많이